친구가 지금 10명 중에서 살아낸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8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관계는 만났다 헤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우정도 정도 인간관계도 초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하냐? 우리의 결혼할 때 부족을 가지고 온 사람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나한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많은 숫자가 이 숫자일 뿐이지 친구라는 이름도 본색에 드러나면 남담만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84년 살고 나서 깨달은 핵심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과 한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것을 상대방에 나눠주는 것이 대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고마운 사람은 나에게 생명과 돈을 아낌없이 주면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게 그게 가까운 친구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적절한 친구의 숫자가 얼마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둘도 없는 친구라는 말을 잘 합니다. 그건 친구는 양보다 질입니다. 개인 우선주의의 변화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직장과 가족의 같은 책임을 지고 늘어가고 지적거리를 등에 업고 한 공간에 살게 됩니다. 근데 비정상으로 헤어질 수 있습니다. 우정의 인간관계에 모범 답안은 없습니다. 정답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각각 상호 거래를 인정하고 새로운 친구와 관계를 유지를 존중해주고 추구를 간직하고 계속 SNS를 통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정이고 인간관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나이 들수록에 친구가 사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가 볼까요? 고향 친구 있습니다. 소위 중마고이죠. 요즘도 가끔 만나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은 우리 마을에서 초등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가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이. 참 얼마나 6년간 재밌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10명 중에서 살아낸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8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인간관계는 늘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관계를 이어가면 초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만났다 헤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우정도 정도 인간관계도 서로 맺었다가 멀었다 하고 나눠주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럼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하냐? 나의 경우는 전화번호에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의 결혼할 때 부족을 가지고 온 사람이 2,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아버지 들어가실 때 어머니 들어가실 때 각각 2,000명이 와서 친구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나한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많은 숫자가 이 숫자일 뿐이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파서 들어오면 찾아와서 위로해줄 사람이 몇 명이냐? 급할 때 한밤중에 전화 걸어도 짜증내지 않고 받아줄 사람 2-3사람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밤중에 전화하면 무슨 일이야 왜 그러냐 이렇게 하지 왜 밤중에 전화 거냐 이런 친구는 친구 아닙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아플 때 도와주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주면서 경제의 흐름을 도와주면서 서로 생명과 빛을 나누는 이런 친구가 매우 중요하다. 그게 인간관계로 생각합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할지라도 굳이 돈 시간을 쓰면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할지 말지는 자신의 삶의 긍정적인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하나씩 보면 이 친구가 여전히 나에게 중요한 존재인가. 관계를 유지했을 때 나와 친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친구인가. 경제적인 시간적 부담을 지나치게 크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의 자연스러운 변화는 필수적입니다. 상호 노력이 균형을 유지 못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재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추억을 남지만은 현재 연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억일 뿐입니다. 자신과 성장의 행복의 우선을 가져올 수 있지만은 이 친구가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84년 살고 나서 깨달은 핵심이 뭐냐면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주었는데 오지 않는다. 그럼 그 친구하고는 끝입니다. 인간관계는 혈육이 있습니다. 혈육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지만 인간관계 범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혈육이라도 결국 주고받는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가족이라도 이웃사촌만도 못하다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이름으로 우정을 나눌 때는 동시대를 같이 공간에 사는 한 마당에 살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라는 이름도 마당에 살아도 본색에 드러나면 남담만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동의 스토리가 없으면 첫사랑처럼 잊을 수가 없어 평생 그려하면서도 사실 지금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살면서 가급적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굴 피해야 되느냐?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헛소문 내고 헛말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다니고 이런 전파하는 사람들, 이런 친구는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주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아, 나는 된장찌개 먹어야 돼 이러고 다 중국집에 가야 되는데 혼자 된장찌개 먹어야 된다고 고집부리는 자기중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같이 옆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근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 아버지한테 가봐야 돼. 이래놓고는 골프 치러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서도 병원에 한번 가보지 않은 친구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친구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친구가 있습니다. 버럭합니다. 화를 냅니다. 화를 내지 않을 때인데 화를 내가지고 분위기를 깐다거나 식당에서 음식 먹을 때 짜장면에서 머리카락을 갖다고 막 소리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통제가 안 되죠.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친구는요, 옆에 같이 있으면요, 같이 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을 끊임없이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용해서 돈도 빌리자고 들고, 그 사람이 이용해서 이권도 해서가 들고, 그 사람이 이용해서 물건 팔려고 들고, 끊임없이 아는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친구라고 말하기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소문이나 뒷담화를 아주 즐깁니다. 뉴통이라 합니다. 누구는 뭐 어떻게 했대, 누구는 아들이 이혼을 했대, 어디 땅을 팔았는데 쫄딱 망했대, 왜가 했는데 뭐 시험에 떨어졌대, 뒷담화하는 즐겼다. 이거 끊어야 됩니다.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친구라는 것 때문에 나까지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겉으로는 멀쩡한데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자기과시가 있습니다. 외모를 잘합니다. 야, 내가 이번에 사진을 찍었는데 나 사진 볼래? 내가 이번에 헬스클럽 나갔는데 이두박근 하면 볼래? 배를 올려가지고 나 여기에 지금 빨래판이 박혔어. 외모를 잘하는 사람 피곤하지요. 두 번째, 타인의 약점을 고명히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걔는 그게 문제야. 자식은 그게 문제야. 늘 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약점은 금요일 이용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야, 너 걔한테 속지 마라. 야, 걔 줄 수 있으면 나한테 줘. 걔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투자해.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시합니다. 자기 우선 이익을 챙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공감 능력이 없으면요, 공감하지 않습니다. 같이 영화를 보고 났어. 그럼 같이 즐겁게 가서 봤으면, 야, 오늘 영화 재밌었다. 이거, 근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야, 이걸 영화라고 보냐? 차라리 어디 보는 게 낫지? 잘 이거 보느니, 이렇게 자기 이익을 우선하고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만 있으면 책임이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자신이 늘 피해자입니다. 누구한테도 피해를 받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도저히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평생 함께 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친구냐? 기쁠 때나 슬플 때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슬픈 일이 있을 적에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처럼 와서 같이 걱정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기쁠 때는 와서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상대에게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말을 하면 그 친구는 틀림없습니다. 내일 10시까지 갈게 하면 10시 5분 전에 옵니다. 온다 그러고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자 그러고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임에 온다 그러고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창회 총무하는 사람은요, 아주 그 친구하고 연락을 하기 때 왜냐하면 꼭 온다 그러놓고 안 온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약속을 깨뜨리는 친구, 신뢰를 깨지요. 그 다음에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번에 승진했다, 참 축하한다, 참 좋은 일 있다, 그리고 돈 좀 벌었다 하면 참 잘됐다, 이번 돈 벌었으니까 다음은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힘들어, 이번에 안 됐어, 이번에 유튜브를 찍었는데 유튜브가 구독자가 좀 안 나와. 그러면 야, 보니까 이렇게 한번 편집해보지. 다음엔 더 잘 나올 거야. 직원 미약하는 애는 장달이라는 식으로 긍정의 에너지를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직하고 진솔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 나 오늘 솔직하게 나 점심은 못 먹었어. 너 여기 안 하면 나 짜장면 살 수 있냐? 난 지금 돈이 없어. 얼마나 고마운 친구입니까? 그건 기대고 의지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자유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내일 등산 가는데 너 같이 가. 이러면 내가 낚시 가기로 했는데 그럼 낚시 가서 잘 잡숴봐. 난 내일 등산 가기 이래야지. 야, 임마, 너 내가 등산 가는데 너 임마 낚시 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은, 이런 친구들은 친구에서 사귈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내가 보니까요, 모두와 잘 되자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강한 자기 주도성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은 완전히 잘 지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 높은 인간관계를 선호합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얘기보다는 적은 수의 깊고 진실한 관계를 선호하는 친구, 이런 친구가 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타인의 요구나 기대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친구의 자립성과 독립성입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죠. 그다음에 목표 중립적 사고를 가진 사람, 인간관계가 아닌 자신의 목표에 꿈에 집중하는 친구, 이런 친구는 나에게 도움되죠. 좋은 친구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친구가 되기입니다. 자기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대하고 약속을 하면 절대 지키고 공감력을 키워가지고 맞장구 잘 쳐주고, 야, 너 힘들잖아? 나 힘들어. 그러면 야, 이번에 힘들지만 다음에 잘 될 거야. 항상 힘을 주던 친구가 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통의 가치를 가진 사람 찾는 것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을 받아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야, 너 카메라 요새 샀는데 너무 좋아. 너도 사. 설악산 가서 한번 사람 멋지게 찍어보자. 그럼 둘이 그 카메라 들고 같이 공감력을 가지고 가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사실 취미와 관심사 같은 사람 만나면 너무 신바람 납니다. 그 도움을 주고 받는다. 내가 영상 만들었지만 오늘 편집부터 하는 거냐?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편집 기술을 힘들어가면서도 밤늦게 해도 가르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겁니다. 도움을.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사람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너는 참 그런 점이 참 좋아. 넌 진짜 버릴 거 하나도 없는 친구야. 넌 늘 먹으면 음식 맛있게 먹잖아. 너 그러고 남 험담하지 않잖아. 넌 늘 남 어려울 때 네 옷 벗어주는 친구잖아. 이런 친구 적극 소통합니다. 그다음에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요, 남의 말할 때 계속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말을 해도 지루하지 않게 들어줍니다. 아, 그래 그랬어, 맞아. 공감해 주는 거, 경청하는 건. 또 연락을 이어가는 것이죠.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먼저 늘 연락이 옵니다. 야, 오늘 잘 갔다 왔어? 오늘 뭐 했어? 연락을 계속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있는 것처럼 공감을 같이 연락해 주는 사람들. 이 친구를 좋은 친구요. 네 번째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좋은 시간 함께 보내고 서로 에너지를 투자하고 중요한 순간에 옆에 있는 친구. 야, 이번에 내가 시험을 보고 나는데 너 미안하지만 같이 가서 응원 좀 할 수 있냐? 그래, 너 몇 시에 끝나? 10시에 가서 12시에 끝나. 그럼 내가 밖에서 너 들어가는 거 보고 너 나올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있을게. 너 틀림없이 우리 될 거야. 그 시험제 같이 나오면 야, 잘 봤지? 하면서 악수하면서 같이 보조 맞추고 가는 친구. 이런 친구는 매주 좋은 친구죠. 그건 시간과 투자를 같이 하는 거죠. 제가 인간관계는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일 수도 교류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30년간 수많은 사람 만났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양한 활동을 해서 이루어진 인간관계입니다. 그중 일부는 짧고 그런 관계로 지나갔지만 어떤 관계는 긴 시간 동안 유지돼서 제 삶에 깊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모든 만남이 긍정적도 있지만은 신뢰와 정직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도 때로는 갈등이 있었고 이별도 있었죠. 하지만 모든 과정이 지금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생활 3년, 공무원생활 36년, 강사생활 23년, 공무원으로 36년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동료들과의 협력, 상사와의 소통,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관계를 맺고 성장했습니다. 퇴직한 후에도 전문 강사로 23년간을 살아오면서 또 다른 형태의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강의를 들어오는 분이 함께 일하는 조직의 협력자들도 있고 저의 강의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과 관계 속에 배운 것이 많습니다. 강사로서의 생활은 보다 개인적이고 감정적이면서 교감할 수 있는 관계를 주로 이루어왔어요. 사실 제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과 사건이 있느냐, 제가 대학 가기 전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농촌운동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농촌운동을 같이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최영선이라는 친구입니다. 참 친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 친구도 공무원이 되고 저도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반가웠습니다. 나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주사 때 병으로 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찍 떠났습니다. 근데 가장 지금도 보고 싶은 친구라는 보이려면 그 친구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을 나누고 희망을 늘 얘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에서 가장 인간관계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저는 돌아갔지만 멘토라고 말하는데, 제가 처음에 마포구 어느 동사무소에 취직을 했는데 동사무소 동장입니다. 제가 동사무소에서 야간 대학을 다녔거든요. 대학을 가려면 일과시가 6시인데 5시에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기꺼이 그냥 5시에 나가도록 해줬고, 내가 몸 안 나가고 있으면 이복이 너 대학 그만뒀어? 왜 학교 안 가? 학교를 가는데 부담 없게 큰 소리로 보내주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결혼할 때는요, 여행을 갔다 오니까 방에다가 쌀 한 가마를, 연탄을 100장을 쌓아놓고
김치 한 독을 따로 나를 위해서 담아주고, 그러고는 친부모님처럼 했기 때문에 내가 40여 년 동안을 설 때, 수석 때 한 번도 빼지 않고 부모님처럼 세배를 다니고 만나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인생에 있어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고 하던 이석윤 동장님, 저 지금도 존경합니다.